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X파일인 건데요. 먼저 정리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선 후보감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날 장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쓰기에 무척 괴로운 글이라며 얼마 전 윤 전 청장과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 소장은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풍문으로 들었던 소문도 있더라. 정밀하게 조사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윤 전 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더 자세한 X파일은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을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겠다고 했으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윤 전 청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양심상 홍준표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는 판단과 똑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 소장은 현재 윤 전 청장의 행보, 워딩,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 경선과 본선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아마추어 측근인 교수,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응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종인 님과 같은 최고의 전문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준스톤,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부르는 애칭인데요. 윤석열에게 비단주머니 3개도 소용없을 듯하다. 의혹이 3개는 넘는다.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 소장은 많은 친한 분들이 윤 전 청장을 돕고 있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고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전 청장이 출마하면 후보가 되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네거티브의 달인인 현 집권 세력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몇몇 의혹들을 미국 LA에 있는 저널 썬데이에서 폭로하고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김어준, 주진우, 이동영 같은 언론의 자유를 방종하고 있는 님들이 인터뷰하고 여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윤 전 청장을 특별 취재하고 있는 몇몇 언론들에서 심층 보도와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또 여권이 받아서 해명해라, 사퇴하라고 공격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 소장은 정치 출발 선언 직후나 며칠 내에 한두 개씩 툭툭 던져질 것이라며 결국 후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해명만 하다 날샐 것 같다. 윤 전 청장의 출마 명분인 공정과 정의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보수 논객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사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며 또 잘한 것은 나름의 공정의 잣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평을 해온 정치 평론가입니다. 이런 그가 글을 올렸다는 건 윤석열의 부정부패와 측근 비리, 더 나아가 가족과 연관된 각종 게이트가 그냥 루머가 아니라는 반증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윤석열이 출마도 못하고 겉도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가 올린 SNS 글의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윤석열은 그냥 신기루였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19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당시 지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지원서가 오히려 각종 의혹을 재생산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지원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흡사 개그맨 공채 시험에 지원하는 지원서인 양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사진을 붙여서 국가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는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런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앞서 여권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지식경제부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에 합격한 것을 두고 허위 지원과 병역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재학생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군대체 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참여하고 지원금까지 받으며 활동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시 직영부에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에 이렇게 정확히 쓰여 있다며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사항란에 다 적어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저렇게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직영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도 공유했는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당시 연수원생으로 선발된 100명 가운데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7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히 졸업생은 몇 명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또 연수생 선발 대상으로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 대학원생 등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며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이 명기되어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테고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다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 물론 저는 재학 증명서를 낼 일조차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럼 특혜라는 것은 도대체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에 어떤 직영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을 무서워서 특혜를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답변 듣고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간극을 메우려면 이제 과거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비약이 들어가고 책임 못 질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은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선발된 것 자체가 특혜인 거죠. 이준석의 말대로 선발된 100명 가운데 졸업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요? 본질은 자격이 안 되면서 지원에 선발됐다는 겁니다. 왜 자꾸 엄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알바인가라며 재차 이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당시 선발 공고에는 자격 조건이 재학생인 자로 되어 있다며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 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 프로그램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졸업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재학 중인 전공 불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원해도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이미 결재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말이다. 일부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물타기 하려고 해도 논점을 흐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신이 우긴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사실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자녀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쯤 수많은 기자들이 조 전 장관, 추 장관 집 앞에 모여 별짓거리를 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기사들을 하루에 수백 건씩 써대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과연 이준석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뭘까요? 남의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 정의와 공정입니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같이 방송을 많이 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든 기술이 탁월한데 핀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게 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